양파를 0.7cm 두께로 썰어주세요. 파를 1cm 두께로 어슷 썰어주세요.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어슷 썰어 준비합니다. 조기는 큼직하게 두세 등분합니다. 고춧가루 2큰술, 생강청 1/3 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미림 3큰술, 멸치액젓 1큰술 넣고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요. 냄비에 묵은지 먼저 넣어 바닥에 깔아주세요. 묵은지는 심지를 제거 후 사용합니다. 이렇게 잎 그대로 만들고 쭉쭉 찢어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양파, 조기 올려주세요. 조기 말고 다른 생선도 있다면 함께 넣어도 좋아요. 양념 절반을 조기 위에 올립니다. 두부전이 있다면 여기에 몽땅 넣으세요. 두부전이 없다면 그냥 두부 넣어도 좋습니다. 양념 절반을 두부전 위에 올립니다. 고추, 쌀뜨물 1.5리터 넣고 뚜껑 닫아 센 불로 끓여주세요. 팔팔 끓으면 중불로 낮추고 25분 더 끓입니다. 25분 후 맛보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돼요. 저는 국간장 2큰술 넣었습니다. 파 넣고 1분 더 끓이면 오늘 요리 끝! 양파를 네모 모양으로 작게 썰어주세요. 파를 쫑쫑 썰어줍니다. 청양고추와 홍고추는 작게 썰어주세요. 청양 홍고추가 있다면 청양고추 1개, 청양 홍고추 1개 사용하시면 됩니다. 깻잎을 채 썰어주세요. 진간장 2큰술, 식초 2큰술, 미림 2큰술, 굴소스 2큰술, 고추기름 1큰술, 올리고당 3큰술 넣고 섞어서 양념을 만듭니다. 매운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추기름을 생략하거나 양을 취향에 맞게 줄여주세요. 동그랑땡을 기름 두르지 않은 팬에 한 번 더 구워주세요. 속까지 따뜻해지도록 데우시면 돼요. 팬에 식용유 1큰술, 다진 마늘 2분의 1큰술, 파 넣고 중불로 10초 볶습니다. 양파 넣고 1분 볶아주세요. 양념, 고추 넣고 양념이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섞어줍니다. 동그랑땡을 넣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줍니다. 양념이 동그랑땡에 모두 스며들 때까지 볶으시면 돼요. 불 끄고 후추 한 꼬집 넣어 섞어줍니다. 접시에 담고 위에 깻잎을 올려주세요. 깻잎과 함께 먹으면 맛과 향이 엄청 고급스러워요. 양파를 0.5cm 두께로 썰어주세요. 파를 5cm 길이로 채 썰어줍니다. 청양고추는 어슷 썰어주세요. 김치국물 400ml, 설탕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맛술 2큰술, 국간장 1큰술, 멸치액젓 1큰술, 다진 마늘 듬뿍 1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김치와 전을 켜켜이 올려 쌓아주세요. 김치 줄기 쪽이 오른쪽을 향했다면 다음 김치는 왼쪽을 향하게 올려야 잎과 줄기가 골고루 들어갑니다. 4-5cm 길이로 썰어주세요. 김치는 국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국물 살짝 짜서 바로 사용하면 돼요. 김치 작은 잎보다 크기가 큰 겉잎 쪽이 만들기 쉽고 모양도 예쁘답니다. 냄비에 양파 올리고 콩나물을 수북하게 올려주세요. 콩나물을 빙 둘러서 김치와 전을 올립니다. 아까 만들어둔 김치 한 뭉텅이씩 올리게 되면 끝에 있는 김치 사이엔 전이 없어요. 한 뭉텅이 넣고 동그랑땡 하나 끼우고 또 한 뭉텅이 넣고 반복하면 전과 김치가 겹치지 않게 들어간답니다.
청양고추, 파 올려주세요. 모양 예쁜 전이 있다면 콩나물 위에 올려도 좋아요. 양념, 다시마 우린물 500ml 넣고 뚜껑 닫아 센 불로 끓입니다. 다시마 우린물이 없다면 그냥 물 넣어도 돼요. 8분 끓이면 오늘 요리 끝! 김치는 집집마다 간이 다르기 때문에 싱거우면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씻은 떡에 물 부어서 20분 불립니다. 설탕 깎아서 1큰술, 진간장 3큰술, 굴소스 2큰술, 미림 2큰술, 올리고당 2큰술, 참기름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섞어서 양념 만듭니다. 양파를 0.5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파를 5에서 7cm 길이로 채 썰어줍니다. 홍고추는 씨 빼고 떡 길이로 채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색내는 재료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표고버섯은 갓과 대를 분리하고 썰어주세요. 건 표고버섯을 써도 좋고 생 표고버섯을 써도 좋습니다. 건 표고버섯은 물에 불려 사용하세요. 대 부분은 말려서 육수 재료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소고기를 키친타올로 핏물 닦아내고 떡국떡 크기로 썰어주세요. 소고기 부위는 좋아하는 부위 아무거나 사용해도 좋습니다. 담백하고 쫄깃한 것을 좋아하시면 기름기 없는 부위,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좋아하시면 기름기 많은 부위를 선택하세요. 소고기에 만든 양념 1큰술 반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주세요. 불린 떡을 물에 한 번 더 헹굽니다. 물기 탁탁 털어내고 참기름 1큰술 넣어서 버무려 주세요. 팬이 달궈지면 소고기 넣고 센 불로 볶습니다. 소고기가 반쯤 익으면 표고버섯 넣어주세요. 소고기가 완전히 익으면 떡, 양념, 양파 넣고 3분 볶습니다. 사람마다 먹는 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맛을 보고 입에 맞게 굴소스 2분의 1큰술 더 넣어도 좋아요. 고추, 파 넣고 골고루 섞일 정도로만 가볍게 볶아주세요. 불 끄고 후추 한 꼬집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밥에 고운 소금 5분의 1큰술, 참기름 1큰술, 깨 2분의 1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맛을 보고 입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김밥용 단무지는 통 길이에 맞게 자릅니다. 랩을 깔고 밥을 골고루 펼쳐 넣어줍니다. 위에 도라지, 시금치 또는 취나물, 고사리, 단무지를 넣어주세요. 삼색나물 사이사이에 단무지 2개를 끼워 넣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위에 밥을 한 번 더 올리고 골고루 펼쳐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밥을 얇게 깔아야 더 맛있어요. 구운 김밥김 올려서 뒤집어 줍니다. 통과 랩을 빼고 김으로 감싸주세요. 통 안에 넣어 사용했던 랩으로 사각김밥을 감싸줍니다. 랩으로 말아두면 바삭했던 김이 밥에 착 달라붙을 거예요. 설탕 2분의 1큰술, 진간장 1큰술, 식초 1큰술, 생수 2큰술,
연겨자 3분의 1 큰술 넣고 소스를 만듭니다. 연겨자 양은 취향에 따라 조절해주세요. 그 상태 그대로 랩 벗겨서 먹어도 좋고 반 잘라서 먹어도 좋습니다. 소스가 없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지만 알싸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소스를 사각김밥 위에 뿌려 드세요. 황태는 대가리와 꼬리를 잘라냅니다. 이 부분은 모아두었다가 육수 내는 요리에 사용하세요. 볼에 쌀뜨물, 소주 3큰술, 황태포 넣어 5분 담가둡니다. 쌀뜨물은 황태포가 잠길 만큼 부으면 돼요. 5분 후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게 짜서 준비합니다. 지느러미를 잘라 손질합니다. 촉촉해진 황태포 살을 만져보면 가시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때 가시도 손질합니다. 황태포를 3-4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두부 너비와 비슷하게 썰어 준비하면 돼요. 씻은 두부는 물기를 닦아주세요. 황태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두께는 1cm 정도로 썰면 부서지지 않고 딱 먹기 좋아요. 두부를 펼치고 고운 소금 2꼬집 골고루 뿌려 10분 놓아둡니다. 양파를 0.5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작게 썰어 준비합니다. 두부 물기를 닦아냅니다. 팬에 식용유 2큰술 두르고 두부를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꼬들꼬들한 두부가 좋다면 바짝 굽고 부드러운 두부가 좋다면 색만 노릇할 정도로 살짝 구워 사용합니다. 두부 구운 팬에 남은 식용유는 절대 닦지 마세요. 들기름 1큰술 추가하고 황태포를 껍질 있던 부분이 바닥으로 향하게 넣어 약불로 구워줍니다. 황태가 기름을 순식간에 빨아들일 거예요. 그때 식용유 1큰술 추가합니다. 누르면서 구우면 골고루 잘 구워져요. 2분 후 뒤집어 주세요. 노릇한 정도로 구우면 되는데 구워서 사용하면 더 고소해지고 살이 풀리지 않습니다. 2분 후 꺼내주세요. 쌀뜨물 300ml, 진간장 2큰술, 미림 3큰술, 고춧가루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생강청 3분의 1큰술, 물엿 1큰술 반, 된장 2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팬에 양파 깔고 황태와 두부를 켜켜이 올립니다. 파, 고추, 양념 넣어주세요. 뚜껑 닫고 센 불로 끓입니다. 끓으면 중불로 낮추고 4분 끓이면 오늘 요리 끝! 국물이 없는 게 좋다면 더 끓여도 돼요. 사과 1개를 심지 제거하고 얇게 썰어주세요. 설탕 1큰술 넣고 뚜껑 닫아서 아주 약불로 15분 졸입니다. 뚜껑 닫은 상태로 식혀주세요. 식빵을 준비합니다. 식빵 끝을 잘라내세요. 밀대로 식빵을 밀어서 얇게 만듭니다. 반으로 자릅니다. 사과잼을 발라주세요. 양쪽 끝에 사과를 올립니다. 돌돌 말아주세요.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반으로 자르면 예쁜 사과꽃 2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반으로 잘라주세요. 접시에 놓고 그냥 드셔도 좋고
저처럼 꼬치에 끼워도 예쁘게 드실 수 있어요. 달콤하고 향긋해서 먹는 동안 아주 기분 좋아지는 레시피예요. 간단하면서 예쁜 사과꽃빵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